일단은 몇 쪽에 31쪽에 위에 1번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문제 풀기 위한 뭐 해설이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뒤에 있는 33쪽 이런 거 문제 푸시는 게 괜찮아요. 하지만 이 밑에 보시면 극한의 대소관계 요거는 설명을 좀 볼게요. 이 친구에 대한 얘기가 뭔지 잘 정리 좀 합시다.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게 뭐냐면 근데 문제는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어려워서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데 문제 내기 좋아서 잘 나와요. 함수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의 극한값은 뭐 L, 하나의 극한값은 M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요. 1번은 나중에 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른 얘기니까. 2번 볼 겁니다. H라는 어떤 새로운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함수끼리 크기 비교를 해봤더니 네, F랑 G 사이에 낑겨있는 함수래. 근데 아까 F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면 L로 간다고 했고 G에도 리미트를 취하면 M으로 간다고 했잖아. 극한값이. 근데 만약에 그 두 극한값이 서로 똑같으면 가운데 낑겨있는 친구 H도 극한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네, 여기 fx가 x 빼기 1이라고 할 거 아니야? 이런 친구가 있다고 봅시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친구가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커요? 무조건 얘가 크겠죠? 뭔 얘기지? 괜찮아? 얘가 클 거야. 근데 여기 사이에 낑겨있는 어떤 fx라는 식이 하나 있대요. fx라는 식이 하나 있는 거야. 낑겨있는 친구.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뭘 구하라면 이 fx라는 식을 가지고 무한대를 보내면 얘가 얼마 나올까? 극한값.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f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극한값도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치? 하지만 네, 얘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얘네의 극한값도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친구의 극한값을 또 얘도 무한대로 보내서 이 친구의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최고차항을 비교하는 거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 나와? 2 나와, 이쪽. 그 다음에 이쪽 똑같아요. 얘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값을 했더니 네, 뒤에 어차피 다 날아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1x분의 2x에서 얼마 나와? 2 나와. 그치? 네. 근데 아까 f가 여기 사이에 낑겨 있다며. 그럼 리미트, 양쪽에 다 똑같이 지금 리미트를 하는 거야. 리미트. 즉 리미트 한 누구? 얘가 얼마인지 모를 이 친구도 뭐랑 뭐 사이에 낑겨 있겠다. 양쪽 사이에 낑겨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얘 의미가 뭐야? 2가 아니라 2에 가까워지는 중인 거고. 얘도 뭐에 가까워지는 중이야? 2에 가까워지는 중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얘가 2보다 살짝 작은 것에 2에 가까워지는 거. 얘가 2보다 큰데 2에 가까워지는. 이런 건 어쨌든 2에 가까워져. 야, 그럼 여기 사이에 낑겨있는 얘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에 가까워지겠어? 낑겨있으니까. 얘 역시도 2에 가까워지겠다. 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풀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식의 극한값을 찾아보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가운데 있는 식이 완벽하게 써있으면 계산 문제를 풀겠죠. 가운데 식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양옆에를 풀어서 낑겨있는 게 얼마 나오겠다. 라고 풀어보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넘기시면 네, 13, 14는 우리 했고요. 15번 얘기가 딱 그 얘기입니다. 자, 15번 볼 거예요. 유형 15번 34쪽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딱 그런 형태인 거야. 너무 작게 나오네. 앞에 이런 식이 있고요. fx라는 식이 얘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아무리 커봤자 이 친구보단 작대요. 근데 누굴 찾고 싶은 거야? 이 가운데 낑겨있는 f의 리미트 값을 찾고 싶은 거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 극한값 못 구하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대소관계를 위해서 양쪽에도 뭘 붙일 거야? 똑같이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똑같이 리미트를 양쪽에. 그럼 얘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을 비교하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몇 분의 몇 나와요? 앞에가 3분의 1. 뒤에도 뭐 나와요? 우리는 어떤 식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나 뭐든, 맞죠? 똑같은 짓을 하면 변하는 게 없는 거잖아.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친구도 뭐에 가까워지겠다? 3분의 1에 가까워지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소관계에 이용한 풀이야. 풀이가 어렵진 않죠. 그냥 낑겨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양옆을 찾아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는 건 너무 쉽고요. 1, 2번 같이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통 문제는 2번처럼 나올 거예요. 2번에도 똑같아. 어떤 대소관계를 줄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f의 리미트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해달래요? fx를 제곱하고 x제곱 더하기 1을 나눈 어떤 새로운 식의 리미트 값을 찾고 싶어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뭐 할 거야? 네, 얘를 만들 거야. 극한값 마지막에 물어보는 이 친구를 우리가 만들 거야. 어디서부터? 위에 있는 이 부등식 가지고서. 즉, 이 부등식에 뭘 붙일 거란 얘기인 거야? 4를 붙이는 거야. 똑같이. 왜? 얘 만들 거거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f에다가 무슨 짓거리를 먼저 해요? 지금 밑에 식 보면. 제곱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다 똑같이 뭐 할 거야? 일단은 제곱할 거야. 꼴을 만들 거야. 여기까지 저 꼴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뭐 하시는 거야? 네, 4를 붙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있다면 지우시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fx 제곱을 그냥 리미트한 게 뭐로 나눈 다음에 x제곱 더하기로 나누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엔 뭐 할 거야? 다 양변에 x제곱 더하기 1로 다 모든 식을 뭐 할 거야? 똑같이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는 음수를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잖아. 근데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건 뭘 집어넣든 항상 양수 나오는 거잖아. 제곱하면 0이고요.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까. 더하기 1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도 안 바뀌어. 4를 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 4를 붙인 거에 마지막에 뭘 붙여달래? 요 가운데 리미트 붙이면 얼마게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또 뭐야? 똑같이 양옆에도 네, 똑같이 살 붙이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럼 가운데가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 앞에 친구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최고차항 비교할 거야. 밑에 x제곱, 위에 9x제곱. 최고차항 비교하니까 얼마 극한값? 9. 이쪽도 역시 뒤에 플러스 4 숫자가 다르지만 전개하면 제일 큰 것만 비교하면 얘도 얼마? 9. 그러니까 가운데 낑겨 있었던 이 친구 가운데 낑겨 있었던 이 친구도 뭐에 가까워질 거다. 너 역시도 9에 가까워지지 않겠냐? 라는 게 대소관계 풀이 문제입니다. 4를 잘 붙인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풀어볼게요. 1번, 2번. 요 옆에 문제가 좀 어려워요. 아니, 좀 어렵지 않아요. 졸라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문제고요. 여러분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을 상당히 속썩일 문제가 될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극한의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이 안 그래도 다른 단원도 그렇지만 극한도 유난히 활용이 어려워요. 특히나 지금 16번 문제를 풀 건데 활용치고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활용 문제가 다 이렇게 이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쉬운 것도 있어. 네, 그거 중에서도 좀 어려운 편이에요. 자, 볼게요. 근데 이 그림은 우리 많이 봤었죠. 중3 때부터 해서 2차 함수를 배울 때부터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특히 뭐 최대 최소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문제 읽으시면 어떤 함수가 있고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해가지고 정사각형이 들어있대요. 넓이를 SA라고 할 때 넓이를 리미트 해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식을 써주고 리미트 값을 구해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좀만 그림만 확대할게요. 뭐 제 말이 필요한 건 지금 아니니까. 이 가운데 있는 얘의 넓이를 써달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넓이를 뭐라고 한대요? S라고 보통 많이 쓰고 A라고 한대요. 이거 왜 SA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나름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왜? fx, 왜 x야? x가 주인공인 식이니까 그런 거야. 그럼 SA는 뭐야? 넓이를 쓸 건데 뭐에 대해서 써달라는 얘기인 거야? 문자 누구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써달라는 거죠.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다 갖다 쓸 수 있으셔야 돼.
하나씩 해보자. 우리 넓이를 풀어달란 문제는 보통 길이를 찾아달란 얘기인 거고, 길이를 찾으려면 좌표부터 찾으란 얘기인 거야. 점 몇 컴마 몇인부터 몇 컴마 몇인지부터 찾으란 얘기인 거야. 근데 몇 컴마 몇인지라는 거를 꼭 숫자로 찾으라는 게 아니라 니들이 표현을 좀 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활용 문제에서는. 뭐 찾을 수 있는 숫자면 찾고요. 근데 여기서는 숫자로 뭐 나온 건 없고 뭐를 좀 미지수로 잡고 시작하셔야겠는데 많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1사분면에 있는 걸 미지수로 잡고 시작할 거야. 뭐 x로 하든 뭐 t로 하든 뭐로 k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t로 할게요. t, 얘를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at 제곱 더하기 a 이럴 거야. 괜찮아? 그러면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랑 뭘 구하셔야 돼, 우리는? 세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렇죠? 가로가 뭐 나와요, 여러분? 가로가? 몇을까? 가로가 뭐 나와요, 지금? 고마워요. 요만큼이 t니까 2t 나오겠죠. 세로는 뭐 나와요, 여러분? 요 높이니까 y좌표 마이너스 at 제곱 더하기 a라는 이상한 게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넓이가 뭔 거예요? 가로랑 세로를 뭐 하는 거? 곱한 거. 얘가 넓이인 거야. 이 넓이를 뭐 해달라고? 리미트 해달라고. 근데 지금 이 식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a에 대한 식이야? 아니야. 오히려 누가 주인공 같은 식인 거야? t가 주인공 같은 식이야. 그럼 뭐 하셔야 돼? t를 다 뭐로 바꿔야 돼요? a로 바꿔서 놓으셔야 돼. 우리는 a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리미트 sa고 a가 어디로 갈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a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야. t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럼 a랑 t의 관계식이 필요하겠네. 그치? 힌트가 뭐 있나라고 봤더니 보통 이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라고요? 정사각형이라고 나오죠. 그걸 좀 갖다 쓸 거예요.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면 가로인 2t랑 세로인 빼기 at 제곱 더하기 a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같다고 식을 하나 힌트를 쓸 수 있겠죠. 다 넘기면 t에 대한 몇 차? 2차 방정식이 이러고 나올 거야. 그럼 t 값이 얼마인지 찾을 거야. 왜냐면 그걸 찾으면 a에 대해서 써 있을 거거든.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근해 공식을 좀 쓸게요. t는 2가 가운데 있으니까 짝수 공식 씁시다. a분의 반띵 빼기 1 풀마 반띵의 제곱 1 빼기 ac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자, 근데 t는 우리 뭐라는 걸 알아요? t는 양수라는 걸 아는 거잖아.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t는 뿔마 중에 당연히 누구만 쓰셔야 돼요? 미안해. 플러스만 쓰셔야 돼. 왜냐면 앞에도 빼기 1이고 뒤에도 이 안에가 양수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일 거야. 근데 빼기가 붙으면 무조건 음수가 되잖아. 그쵸? 우리는 얘가 t 값인 거야. 자, 지금 억지로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을 썼더니 t가 뭐로? a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뭐 해가지고 대입해서 a에 대한 식으로 쓸 거란 얘기인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시험 때 이렇게 되면 약간 곤란하죠. 왜? 얘도 더럽게 생겼는데 여기다 대입하자니 솔직히 더 더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험 때는 이런 거 나오면 여기까지 하고 뭐 도전하는 것도 저는 별로 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상.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계속 정사각형이라는 걸 좀 이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로 세로를 이용해서 넓이를 써요. 근데 정사각형이라며. 이게 지금 넓이에 대한 식이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써 있으니까 좀 더 이쁘게 써보자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가로 길이가 뭐야 지금? 2t야. 세로 길이도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이 이상한 거 말고 세로 길이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똑같이 2t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넓이를 4t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넓이를 리미트 해달래. a는 무한대로 가는 넓이. 근데 지금 넓이를 구했더니 이렇게 써있는 거 4t 제곱.
이런 풀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A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저 이상한 식이 아니라 여기에 넣어서 마무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가로 구하고 세로 구하고 식 쓴 다음에 뭐 최대 최소를 구하든 뭘 하든 하는데 얘는 식도 더러운데 t를 바꿔 쓰려고 넣으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넓이를 좀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대입해볼게. 이것도 물론 이상해요. 생긴 거. 넣으면 밑에 거 제곱 a제곱 4에 t 위에를 제곱하래. 그럼 제곱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랑 순서 좀 바꿔 쓸게요. 좀 이쁘게. 이걸 하라는 거야. t제곱 쓴 거야 지금. 이 t제곱해서 다 a에 대해 써있잖아 이제. 근데 a를 어디로 보내래? 무한대로 보내래. 무한대분의 무한대 문제라. 뭐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똑같이 또 최고 차항만 비교하면 돼. 다 날라가니까. 그쵸? 한 번만 전개할까요? 혹시 전개 안 하고도 찾을 수 있긴 하거든요. 굳이 한 번만 전개하자면 어떻게 돼요? a제곱에 4에 앞에 거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1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앞에 거 뒤에 거 하면은 뭐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최고차항이 얼마야 지금? a제곱이잖아. 1a제곱분의 4a제곱 답 얼마야? 그래서 4인 거야. 근데 굳이 전개 안 하더라도 이 친구 봐봐. 이거 제곱할 거란 얘기인 거야. 근데 뒤에는 1이니까 어차피 뭐 뒤쪽에서 더 최고차항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냥 얘를 제곱할 거니까 이거 루트가 없어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고. a제곱이네 4a제곱이네 4. 그냥 이렇게 쓰셔도 괜찮죠. 그래서 활용이 여러분 중간고사 때 여러분 되게 힘들게 할 거예요. 이 문제 역시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건 더 쉬워요. 네, 일단 하나만 좀 연습해 봅시다. 풀어볼게요. 1단원은 여기까지가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2단원 앞부분 얘기까지만 오늘 좀 하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한 20분? 25분이면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자, 2단원 제목에 뭐라고 써있니? 함수의 연속이라고 써있죠. 연속이 뭐예요, 여러분? 연결된 거. 반대말은 뭐예요? 끊겨있는 거. 네, 함수. 네, 여러분 x, y는 어떤 함수를 그렸을 때 끊겼냐 안 끊겼냐라는 얘기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안 끊기면 연속. 끊기면 얘랑 반대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불연속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이 되기 위한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써 있어요. 우린 이 세 가지 조건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게 2단원이에요. 2단원 생각보다 양이 되게 적어요. 이거 말고는 거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 중점적으로 할 건데 그럼 연속, 불연속에 대한 얘기를 좀 봅시다. 잠깐 넘겨서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요런 2차 함수. 이거 연속이에요? 연속이죠. 누가 봐도 끊긴 데 없잖아. 이런 게 연속인 거야. 그냥 우리가 흔히 그리는 다항함수. 자,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이건 2일 때 구멍 뚫려 있다는 건 끊겨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게 불연속인 거고. 또 불연속인 케이스 하나 볼까요? 자, 2까지 잘 올라왔어. 색칠도 잘 돼 있는데 갑자기 뒷부분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밑에서부터 시작한대. 이것도 누가 봐도 불연속이죠. 끊겼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랑 그림은 비슷한데 이번에는 색칠은 돼 있어. 근데 어디에? 딴 데에 색칠돼 있어. 이런 케이스를 좀 봅시다. 자, 볼게요. 이 친구부터 볼게요. 자, 우리는 용어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두 개가 요번 단원의 핵심이에요. 함수값이랑 극한값. 함수값은 뭐예요? 정말 그 순간의 값이요. 예를 들면 F2 같은 거. 2일 때 그 순간의 값. 근데 여기선 이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2일 때 구멍 뚫려 있으니까. 하지만 극한값. 2에 가까워졌을 때 얼마게 하는 값은 있어요? 없어요? 이 그림에서
있어요. 왜? 구멍은 뚫려 있지만 2를 향해 가까워지면 왼쪽도 오른쪽도 다 3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극한값은 얼마다? 3이다 라는 값은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림 해석해 볼게요. 자, 이 친구 함수값 f2값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이라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 x가 2로 가는 이 극한값은 있어요? 없어요? 이번엔 얘가 없죠. 왜 없어요? 1단원에서도 얘기했지만 극한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란 얘기인데 이게 방향이 존재하잖아.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져 라고 하면 플러스를 써서 얘기하는 우극한은 지금 1 나오지만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져 하면 3을 향해 간단 말이야. 그걸 무슨 극한? 왼쪽에서 작은 쪽에서 오니까 좌극한이라고요. 근데 얘네 값이 이렇게 지금 서로 만나 안 만나? 앞에서처럼 둘 다 3, 3 만나면 좋겠지만 얘는 안 만나잖아. 화살표 방향이. 이러면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세 번째 그림은 뭐예요? 네, 이 친구 함수값 있어요. 5라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값도 있어요. 얼마라고? 3이라고. 왼쪽에서나 오른쪽에서나 똑같은데. 그치? 자, 세 그림을 지금 분석해 봤는데 세 그림 다 뭐라고요? 불연속이라고. 그림 보면 알잖아. 끊겨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언제 끊겨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 뭐예요? 그 순간의 값이 없으면 당연히 끊겨 있겠죠. 두 번째, 그 순간은 있는데 왼쪽 오른쪽에서 오는 게 서로 방향이 다른 거야. 다른 데를 향해 가는 거야. 그럼 끊겨 있겠죠. 즉 극한 값이 없으면 끊겨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그 순간도 색칠돼 있고 왼쪽 오른쪽도 오는 것도 같아. 극한 값도 있어. 하지만 서로 만나 안 만나 둘이? 안 만나지. 서로 다른 값이잖아. 5랑 3으로. 이러면 당연히 또 끊겨 있다.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결론을 책을 보면서 합시다. 우리가 안 끊겨 있어. 즉 뭐 연속이려면 첫 번째 뭐 x는 a에 정의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a에서의 값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들 모두 나와요. 이게 fa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는 게 a일 때 값이 있다라는 거야. 당연하죠. 함수값이 있어야 된다니까. 색칠되어 있어야 된다. 그 순간에. 두 번째, 극한값이 있어야 된다. 좌우가. 얘가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거야? 왼쪽에서 오는 친구랑 오른쪽에서 오는 친구가 서로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좌우가. 마지막 세 번째. 네, 왼쪽 오른쪽에서 오는 그 극한값이랑 그 순간에 색칠해야 되는 fa 함수값이 뭐 해야 된다? 둘이 같아야 된다. 요렇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러분 연속의 조건입니다. 이거 찾는 연습할 거예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을 거예요.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요런 거 할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저는 어떻게 푸느냐. 이거 선생님마다 좀씩 다르겠지만 저는 계속 수업 때 뭘 외칠 거냐면 좌우함이라고 외칠 거예요. 좌우함 찾을 거예요. 뭐예요? 좌극한 찾을 거예요.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a를 향해 갈 때 a 마이너 좌극한.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워졌을 때의 극한값. 그리고 함수값. a의 그 순간의 값. 결국 연속이려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며. 네, 연속이려면 결국 이거야. 뭐 좌우 함 얘네 세 개 값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따로따로 생기지 말고 그냥 이거 세 개 찾는 연습할 거야. 그래서 얘네 세 개를 찾았는데 다르면 불연속인 거고요. 세 개가 다 똑같으면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마 문제 풀 때는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좀만 보고서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좀만 더 설명 좀 할게요. 넘기면 자, 여기는 뭐 문제를 풀 건 아닌데 그냥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 구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옆에 페이지 보시면 구간이라고 써 있는데 구간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네
우리 했던 거 예전에 범위를 얘기하는 거. x의 범위, x의 범위 이런 거. 뭐부터 뭐 사이 이런 거. 근데 이제 뭐야? A랑 B 사이 이런 것도 쓰기 귀찮다 이거. 더 간편하게 컴팩트하게 쓰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네, 그래서 얘 좌표 아니야? x, y. 네, 생긴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 좌표인지 범위인지 잘 해석하셔야 돼. 이거 나름 이제 범위로 해석할 거야. 선생님, 이게 는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는이 붙은 건 뭐라고 하자고 약속하냐면 대괄호로 약속할 거예요. 이렇게 대괄호로 하시면 는이 좀 했네요. 거의 다 끝났어. 는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2랑 5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2부터 5까지를 얘기하는 거겠고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2는 는이 들어가는데 5보다 미만인 거죠. 5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써 있어. 우리는 이런 걸 범위 구한다고 하지만 이제부터 구간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얘기인 거야. 좀 더 용어를 보시면 는이 있는 이 대괄호를 닫힌 구간, 는이 없는 얘를 열린 구간. 한쪽만 있으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거의 안 써. 나 이렇게 쓰는 거 거의 본 적 없어. 그냥 닫힌 구간, 열린 구간만 좀 읽으시면 되겠고. 근데 범위라는 게 여러분 꼭 뭐랑 뭐 사이만 있는 거 아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림으로 따지면 어디 얘기하는 거니? 3보다 왼쪽. 이만큼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 다 쭉. 그럼 뭐라고 쓸 거야? 3 대괄호. 이쪽은 그럼 안 써요? 아니, 이렇게 놔두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뭘 채울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쓸 거야. 왜냐면 이게 계속 가는 거잖아. 끝없이.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 포함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 계속 얘기하지만 무한대는 여러분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는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어떤 의미인 거지. 그래서 항상 범위 쓸 때는 소가 그냥 괄호 쓰셔야 돼. 무한대 쓸 때는. 아시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가 뭐겠어, 의미가? 이렇게 범위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네, 전체 다. 실수 전체를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는. 아시겠니? 네, 이렇게 설명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직접 문제는 좀 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 2개 남았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속에 대한 문제 2개 해석 좀 한번 볼게요. 44쪽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어떤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고요. 열린 구간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맨 끝에 있는 마이너스 1과 4는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1이랑 4는 범위에 안 들어가고 극한값이 안 생기는 값을 A개, 아예 불연속 끊겨있는 개수를 B개 이렇게 하자라고 돼 있어요. 해봅시다. 그림만 확대해서 보시면 네, 일단 불연속인 거 찾기가 더 편하죠. 그냥 끊긴 게 다 불연속인 거니까. 그렇다고 이거 세면 안 돼요. 끊겨있잖아요. 아니야. 마이너스 1 범위에 안 들어가. 지금 범위가 이러고 써있어. 양 끝은 범위가 아니야. 그럼 끊긴 데가 어디야? 따라 그리면 여기 끊겼네. 하나. 또 어디 쭉 가다가 여기서 끊겼네. 둘. 또 내려가다가 셋. 올라가 몇 군데에서 끊겼어요? 총 3군데에서 끊겼네요. 그래서 불연속 인정 개수 몇 개? B 3개가 되시는 거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 3개 중에 극한값이 안 생기는 거 찾을 거야. 아까도 했지만 극한값은 리미트는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게 서로 같은 데를 향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봅시다. 이 친구 얘도 올라가. 왼쪽에서 보시면 오른쪽도 점점 여기를 향해 가. 둘 다 뭐를 향해 가고 있어요? 둘 다 1을 향해. 이거 극한값 있는 거야. 1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 있는 친구 누구? 얘는 1을 향해 가지만 얘는 올라가면서 2를 향해 가고 있어. 맞나 안 맞나? 네, 여기 하나 나온다. 불연속이. 아니 극한값 없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끊겨 있지만 얘도 내려가, 얘도 내려가. 얘는 극한값은 있는 거죠. 서로 같은 데를 향하는 거니까. 극한값 없는 건 몇 개 나오는 거야. 여기 한 군데 나오시는 거야. 왼쪽, 오른쪽 오는 방향이 서로 안 만나니까. 그래서 A 값은 몇 개인 거예요? 1개가 되시는 거죠. 단순 그림 해석 문제입니다. 얼른 풀어볼게요. 봅시다. 네. 자, 1번 볼게요. 그래서 1번은 뭐래요?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찾아라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문제로 이제 등장할 거예요, 주로. 좀 더 어렵게 나오겠지만. 어떤 함수를 주고요. 그림이 아니라 식을 주고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찾으라고. 아까 뭐 연속인 조건이면 뭐 함수값도 있어야 되고 극한값도 있어야 되고 둘이 같다 이렇게 써있지만 여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찾을 거라고 그랬냐. 얘네 세 개 찾을 거라고. 좌우함. 그래서 얘네 세 개가 다 어떤 값이 나오면 똑같은 값이 나오면 연속이라고. 왼쪽, 오른쪽, 색칠 다 똑같아야지 연속이라고. 좌, 뭐 1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1보다 왼쪽에서 오는 경우 우, 1보다 플러스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 얘는 1일 때 얼마, F1은 얼마 이렇게 세 개 비교를 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F1은 얼마야 얘들아? 1일. 는이 여기 있잖아 위에. 1일 때 는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풀 거 아니야. 1 찾으라고 하면 얼마야? 예를 들면 1이죠 위에 대시면. 자 얘는 뭐야? 좌극한 1보다 작은 쪽에 식을 갖다 써줘라는 얘기인 거잖아. 식 봐봐. 1보다 작으면 이런 식 쓰래. 여기는 이렇게 써있는 거지. 뭐 나와요? 이건 그냥 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극한값이죠. 나오죠. 자 얘는 1보다 플러스 큰 쪽에 그림 식을 갖다 쓰라는 얘기인 거잖아. 뭐예요? 2x제곱 대. 뭐 나와? 1 넣으면 1 나와. 다 어때? 똑같아. 그럼 얘 뭐라고? 1에서 연속 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얘도 두 줄로, 그래서 1단원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두 줄로 생긴 그래프 많이 볼 거예요. 얘 역시도 뭐 할 거야? 우리는 좌, 우, 함 비교하자고요. 함수 1일 때 F1일 때 얼마냐? 우, 1 오른쪽에서 올 때 얼마냐? 그러니까 좌, 1 왼쪽에서 올 때 얼마냐? 이거잖아. F1은 뭐야? 식 봤더니 1일 때는 그냥 얘 갖다 쓰라네. 얘 2인 거야. 근데 1보다 살짝 클 때는 뭐야? 라고 봤더니 식 봤더니 1을 뺀 나머지는 다 그냥 2식 갖다 쓰라니까 1보다 클 때든 작을 때는 우리는 무슨 식을? 저 위에 있는 분수식을 갖다 뭐 해야 되겠구나?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겠죠. 그렇죠? 자, 얘는 그냥 1 넣으면 말이 안 되죠? 문제가 생기죠? 왜? 0분의 0꼴이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위에 있는 친구를? 인수분해 하시겠죠? 그렇죠? 왜? 인수분해 하면 이 x 빼기 1 때문에 0 됐던 건데 얘네가 이제 날라간다. 우리 약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 이제 넣어도 상관없잖아. 넣을게요. 1 넣으면 얼마 나와? 4 나오겠죠. 이 친구도 똑같이 생긴 거니까 뭐 우, 좌 상관없이 얘도 4 나오겠죠. 근데 시험 때는 얘를 굳이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이미 얘는 4고 얘는 얼마라고 나왔어? 2. 그럼 얘는 연속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불연속하고 답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얼른 풀어봅시다. 푸세요.